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후기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전형은 원서 지원에 횟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전기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라도 후기의 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후기 원서 지원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3월이나 4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먼저 이제 외국인 전형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 꼭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외국 국적 취득 시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교고 과정에 해당되는 고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 다시 말하면 지10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인 지10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 시점은 결국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10학년 과정에 외국 국적을 모두 취득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에서 입양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초등학교 취학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셔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세 번째는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 국적자는 외국인 전형의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국적자가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시려고 한다면 이중 국적을 취소하셔야 되고요. 12년 특례나 3년 특례는 이중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국적 이탈 사실 증명서는 접수 마감일 전 제출해야 하고요. 국적 상시 이탈 사실 신고 접수증 또는 신고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늦게 알아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적 이탈 사실 증명서를 접수 마감일 전에 제출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국적 상실 사실 신고 접수증 또는 신고서를 가지고 대학 측에 문의하셔야 인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부 또는 모와 지원자가 대만 국적을 소지한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동일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 연세대나 연세대, 원주, 한국외대, 가톨릭대, 가톨릭 관동대학교 등에서는 대만 국적자에 한해서 호의 원칙에 따라서 부모 중 한 부모가 국적을 소지한 경우는 외국인 전형으로 인정이 되어지는데, 2023학년서부터는 연세대학교도 대만 국적자에 대해서 대만 국적자인 경우 부모 한 부모만이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는 외국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 또는 모 중 한 명과 법적으로 가족인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국적만 지원 자격에 반영이 되어지고요. 일곱 번째는 친권 혹은 양육권을 가진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와 재혼한 경우 한국 국적의 재혼 당사자가 외국인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녀에게 순수 외국인 특별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모집요강에 명시가 되어져 있고 다른 대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이제 외국에서 부모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한국에 계신 남편이나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결혼한 경우라 하더라도 학생을 실제 주민등록상으로 옮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외국 국적자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약간의 편법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또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형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이제 전형 일정이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021학년도 후기의 일정을 통해서 2022학년도 외국인 전형 후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고, 연세대학교는 2022학년도 후기 일정에 대해서 지금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모집 요강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연세대학교는 2022년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일은 4월 22일 금요일,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4월 22일에서 7월 8일 정도가 합격자 발표가 되어져 있고, 서울대학교는 전년도에는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고려대는 3월 3일부터 3월 31일이었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모집을 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외국인 전형의 원서 접수 일정이 3월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3월에 2022학년도 후기로 외국인 전형의 원서 지원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이 1월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필요한 서류 준비,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과 같은 제반 여러 가지 원서 지원의 준비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황대학교는 전년도에는 5월 25일부터 6월 30일이었고요. 한양대학교는 4월 6일부터 4월 17일, 중앙대학교는 5월 25일부터 6월 5일 정도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원서 접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모집인원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어지면 외국인 전형은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대학들이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로 정원이 축소되어지고 학력 인구가 감소가 되어짐에 따라서 외국인 학생들 또는 12년 특례와 같은 정원 외 학생들의 선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대학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에도 커다랗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단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의 섣불리 많이 뽑았다가 그 학생들이 대학에 충실히 학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경우 어렵게 힘들게 해서 국내 대학을 간 학생들이 불만이 쌓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학의 불만으로 표출이 되어지고 대학의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뽑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을 붙으려고 하죠. 그렇죠?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에 붙는 것이 목적이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대학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대학의 고민거리는 하나죠. 첫 번째는 이 학생을 뽑았을 때 이 학생이 과연 국내 대학에 또는 우리 대학의 학과에 적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고민거리가 바로 뭐냐면 학생이 한국어에 대한 구사 능력이죠. 한국어 구사 능력. 외국인 전용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외국에서 한국어를 전혀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서 지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내에 계시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국내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학생들 못지않게 한국어 구사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중에서는. 첫 번째 대학에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에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되어져야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원만할 거고 또 대학의 생활에 대해서도 만족을 할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이게고, 두 번째 고민거리는 뭐냐면 학생이 관련 지원한 대학의 학과에 잘 적응하여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학과에 대한 뚜렷한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하시면 내가 만약 외국인 전용으로 목표하는 대학교가 서울대를 가고 싶어, 연세대를 가고 싶고 또 연세대에서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또는 연세대에서 뭐 의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한국어 구사 능력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원학과에 대한 학업적 적합성, 우수성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다른 전형과 달리 외국인 전형은 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싶죠. 그렇죠? 그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과연 이 학생을 뽑았었을 때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서 충실하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학업에 대한 준비 정도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했었던 모집 인원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외국인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되어져요.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전기 3월 입학의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 입학 모집 인원 외에 9월 입학의 모집 인원이 별도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서울대학교의 외국인 전형의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는 2021년도에 선발한 애 8명이에요. 2020년도에 선발 인원은 14명, 2019년도에 33명, 36명이었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에 외국인 전형의 모집 인원은 많이 줄었다. 모집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서울대학교가 외국인 전형의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첫 번째는
해당 연도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갖춘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전기의 모집 인원이 적었지만 또 후기의 모집 인원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측면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두 번째, 연세대학교는 2021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매우 많이 늘었죠. 전년도에는 3월 모집 인원이 175명이었는데 2021학년도에는 3월 모집 인원이 343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전기와 후기를 전체를 합치게 되어지면 약 700명 정도의 외국인 전형의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몰린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 학생들이 또 연세대학교를 선호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전년에 비해서 다소 인원이 늘어서 178명을 선발했고, 성균관대학교는 279명, 서강대학교는 61명을 선발했고, 한양대학교는 172명, 중앙대학교는 217명, 이화여대 71명,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는 477명을 선발했고요. 한국외대는 32명의 외국인 전형을 선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K-팝이나 뭐 K-드라마나 등등등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위상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죠. 그리고 실제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보면 정말 시베리아 북쪽에 계시는 분들도 한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일찍부터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의 대학에 많이 오시게 되어질 것 같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대학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외국인 전용으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가 좀 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의학계열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고려대, 연세대, 미래나 인제대학교, 동국대, 경주, 카톨릭 관동대, 제주대 등이 의학계열에서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교고, 특히 이제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 선발이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서도 약대를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으로 의대나 그 다음에 약대 또는 뭐 치대나 한의대를 희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외국인 전형으로 연세대, 고려대를 가는 것과 서울대나 의학기회를 가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 정도의 많은 준비 정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연세대나 고려대가 아니라 서울대나 의학계열을 외국인 전형으로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철저한 많은 준비가 요구가 되어집니다. 자, 전형 방식에 대해서 보시면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의 두 개의 전형 방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직 대학들이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2학년도 후기의 모집 요강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서울대학교는 전년도에 지원 자격을 보면 2021학년도 8월 31일까지 학력과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9월 학기에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2021학년도 8월 30일까지 내가 만약에 졸업 자격을 갖추게 되어진다 라고 하시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게 되고, 어학능력 증빙서류에서 한국어 능력 토픽 성적 3급 이상, 3급 이상이라고 해서 3급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급 이상이라는 얘기는 4급이나 5급이나 6급을 맞게 되어지면 당연히 좀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토픽 성적을 받으시는 게 좋고, 또 국내 고등학교를 다니시는 또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내가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 구사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토픽이라는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를 통해서 성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조금 더 우수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픽 성적을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토플 IBT 80점, IELTS 6.0이나 탭스 551점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상이 되면 붙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플 성적이나 탭스 같은 성적도 고득점을 맞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출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고, 서울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4,000바이트에서 3,000바이트로 줄었죠. 3,000바이트는 약 한글로 하면 1,500자 정도, 영어로 하면 약 600단어 정도를 우리가 3,000바이트로 보실 수 있고요. 출신학교 교사 추천서나 진학담당 추천서 제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고등학교 전학력 성적 증명서, 또 지원자의 국적 증명서나 부모의 국적 증명서,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 증명서가 필요로 하고, 표준학력 지표, 표준학력 시험의 결과를 선택적으로 제출하게 되죠. 표준학력 시험이라고 하면 IB 디플로마나 아니면 SAT나 또는 뭐 AP 같은, 또는 공인어학 성적, 토플이나 토익이나 탭스와 같은 이런 표준학력 지표인데, 이 표준학력 지표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GPA라는 건 해당 학교 내에서의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지표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 내가 또 의학기관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표준학력 지표를 갖추시는 게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출신 학교 소개 자료, 스쿨 프로파일도 선택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전용 참고 자료로서 학교에서 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수상경력,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뭘 보여주냐면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과와 매우 적합한 노력을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에 비해서 우수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력 지표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전년도와 다르게 모집 요건에 약간의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연세대학교도 지원 자격은 2022년 2월까지, 2022년 8월까지 졸업이 예정이 되어진 자는 9월 입학에 원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어학 능력이 존존하는 한국어 능력 토픽 3급 이상 또는 국내 소재 대학 언어교육원 4급 이상을 수료한 자이거나, 영어로는 토플 IBT 80점, IELTS 6.0에 탭스 551점을 요구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국어 능력 증빙 토픽 성적 제출 권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토픽 성적이 없어도 제출할 수가 있다, 토픽 성적이 없어도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토픽이나 또는 토플이나 또는 SAT 같은 시험을 보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하지만 이 의미가 토픽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 안 돼요. 토픽이 없어도 원서를 쓸 수 있고 지원이 가능하지만 토픽 성적이 있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대학이 외국인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갖는 고민거리 첫 번째, 한국 대학과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느냐, 결국 한국어 구사 능력을 고민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이 학생이 지원한 학과에 적합성이 있고 충실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학업에 대한 준비 정도, 학업에 대한 우수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픽 성적은 권장사항이라고 되어져 있긴 하지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준비하시는 게 좋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토픽 성적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일단은 권장사항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는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 한 부,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와 고등학교 전학력 성적 증명서를 요구하고, 지원자 부모 여권 사원 각 한 부, 그리고 각종 기타 서류, 수상경력이나 해외 고교, 표준학력 평가 자료나 출신학교 프로파일 등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22학년도 후기니까 지금은 관계없어요. 그렇죠? 2022학년도 3월 신입학부터는 대만 국적자 중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 또는 다른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외국인 전형으로 인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국가의 분들과 마찬가지로 부모 모두, 학생을 포함하여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셔야만 외국인으로 인정이 되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사실 2022학년도 후기의 원서 접수는 당장 3월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고, 또 2023학년도 3월 입학, 또 대부분 7월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지원 대학인 학과 결정, 서류 준비와 관련이 되어진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또 그와 더불어서 자기소개서나 수학계획서에 대한 준비,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지성 면접에 대한 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외국인 전용으로 이제 국내대학에 입학을 꿈꾸시는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이퍼리뷰와 함께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